네, 안녕하십니까. 한국AI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7월 26일 우리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이번 주 28일이죠. 이 FOMC 회의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8일 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이렇게 유튜브에 한국 AI 투자센터 이렇게 검색하셔서 우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구독 버튼 그리고 여기 밑에 각종 영상들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시장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양 지수 모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한 3228.37포인트 정도의 좀 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63포인트 하락한 1048.80포인트에 좀 장 마감을 했고,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85% 하락한 427.89포인트 정도의 지금 장 마감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월요일 시장이니만큼 이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한 수급으로 연결이 되지는 못하는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번 주에 이 FOMC 회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 내용들을 한번 보고 아마 투자자들의 좀 수급이 결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부분의 어떤 이런 하우스, 월가나 증권사들에서는 연준의 스탠스에는 아직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만약에 빠르게 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8월 이 잭슨홀 미팅이나 9월에 이제 FOMC 정례 회의에서 어떤 방향성이 좀 잡힐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현재 미국의 이 치료와 진단의 목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또 정책 자금을 1조 원 넘게 또 푼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조 원 넘는 자금을 지금 풀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예요. 2021년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인플레이션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가만 이렇게 보고만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부가 이 미국의 지금 GDP 성장률을 8%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GDP 성장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사태로 아직 경기 회복이 완벽하게 일어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GDP 성장률이 좀 하회, 그죠? 시장의 하회, 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돈을 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축통화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내도 사실 큰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 옛날에 독일 마르크화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던 이런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처럼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수요에 대한 부분,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유동성 자금으로 해서 증시가 이 유동성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건 어쨌든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이런 선호 심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인위적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많이 올려놓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흔히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버블이 많이 껴가지고 미국의 어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이 GDP의 어떤 이 성장률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넘어섰다. 그죠? 지금은 GDP 성장률이 8%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 이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률의 어떤 이 괴리율이 남아있죠. 이 갭이, 그죠? 이 괴리율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근데 만약에 이 GDP 성장률은 역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만나는 이 구간이 생겼을 때는 이 모든 게 이제 다 버블이다 라고 이제 확정이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나 뭐 어떤 이런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좀 하락 조정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나 이 FOMC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인플레이션 지금 많이 올라간 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자, 그죠? 지금 조기에 테이퍼링을 이제 진행을 할지, 이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 뭐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풀린 자금을 더 어쨌든 다시 정부 쪽으로 회수를 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어떤 GDP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아직 갭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자금을 많이 수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좀 빠르게 더 따라잡힌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내몰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28일에 있을 이 FOMC 회의 발언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신규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내 포트에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방법보다는 일단은 좀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아직 대부분의 하우스들이나 뭐 월가에서는 이번에 이 7월 28일에 이번 주에 있을 이 FOMC에서 바로 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 이슈는 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8월에 이 잭슨홀 미팅이나 아니면 9월에 다시 한번 있을 이 FOMC 정례 회의까지는 한번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쯤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때 연준의 좀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9월에는 역사적으로, 그죠? 이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이 좀 둔화되는 이러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9월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차근차근 비중 조절이나 종목들을 좀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되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수익이 나신다, 종목들을 잡았는데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시면 좀 중장기적인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세가 나올 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좀 수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 인플레이션 시장에 자금을 많이 풀어놓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지금 이러한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부분 인플레이션이 더 이 GDP 성장률을 따라잡아서 거품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이 붕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또 반대로 생각하는 이 시각도 많아요. 그죠? 이 일각에서는 9월에 하락세가 없이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시각도 충분히 있고요. 뭐 실제로 미국의 어떤 이 접종률을 보면 이미 63%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각종 경제 지표들, 이 제조업 PMI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게 지금 빠르게 회복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경제 지표들을 확인했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86%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죠. 그죠? 86% 이상이 시장의 실적 예상 전망치보다 지금 훨씬 더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어떤 9월에는 이전의 어떤 모멘텀과는 좀 다르다. 예전에 어떤 이런 역사적으로 반복했었던 시기와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9월이 사실 어떤 이 각종 글로벌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일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선진국에 대한 이슈죠. 그죠? 선진국에 대한 방향성이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선진국의 글로벌 선진국들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시세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만 투자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보수적으로 일단 현금 확보에 대한 초점을 더 많이 두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다, 더 좋은 대응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함부로 이 추가 매수의 타점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종목을 좀 매수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한 주에 그러면 우리가 이 또 지수 박스권 한번 설정을 해보면, 자,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설정드렸었던 이 박스권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흐름을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좀 이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는데, 이번 주 이 코스피 지수의 어떤 박스권 구간도 이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좀 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밀려서 아마 좀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전 저점, 그죠? 이 포인트 3190포인트 정도까지는 아마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그 다음에 또 이 28일날 있을 이 FOMC의 어떤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아예 이탈을 해서 이 박스권 구간을 이탈을 해서 새로운 추세, 이 하락 추세의 국면을 맞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좀 긴축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요 28일 이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스피 지수 박스권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190포인트, 그죠? 사이에서 3317포인트 요 구간 우리가 박스권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번 주 한 주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에 설정했었던 요 박스권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렸었고, 최근에 오늘까지만 해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좀 장중에 좀 많이 밀리면서, 그죠? 다시 한번 좀 하락세로 움직여주고 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에 이 21선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을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권 21선 이 구간을 박스권의 하단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 구간 이탈을 하는지 혹은 돌파를 하는지 모습을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좀 좋은 어떤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참고하실 만한 이런 박스권 구간을 좀 설정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